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연일 정신나간 외교를 이어나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급기야 러시아에 이어 중국을 향해서도 선전포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역시 무식하고 무모한 자인 거죠. 이 무모하기까지 한 묻지마 외교는 일주일도 채 안 돼 무역 최대 교육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국으로 돌리고 말았는데요. 대체 이건 누구를 위한 외교일까요? 결국 미국의 개로 전락하고만 대한민국. 윤석열이라는 자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1년 만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매일같이 외교 참사를 벌이며 국가를 위기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이번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도 언급했는데요. 중국이 말참견하지 말라는 거친 표현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번엔 우리 외교부도 곧바로 국격을 의심하게 하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고 맞받았는데요. 윤 대통령은 최근 대만을 둘러싼 긴장 고조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우리는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 한간의 문제처럼 전 세계적인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내정 간섭인 거죠. 한중 수교 이후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 대해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이례적인 일인데요. 발언 내용은 미국의 입장과 방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발언에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다른 사람은 말참견을 하지 말라며 거친 말을 섞어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긴장고조는 대만 독립 세력이 외부 세력과 결탁해 분열을 도모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모자랄 판에 우리 외교부도 곧바로 그리고 역시 이례적이고 강한 어조로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외교부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을 언급한 데 대해 중국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을 했다며 심각한 외교적 결례라고 지적했는데요. 애초에 내정 간섭을 하며 양안 관계를 언급한 건 윤 대통령이었습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른바 레드라인의 하나로 과거 사드 이상의 폭발력을 갖고 있는데요. 다음 주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대만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 결과에 따라 한중 관계가 급격히 경색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외교부는 20일 중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는데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이날 늦은 오후 싱하이밍 대사를 초치해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와 관련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에 강력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차관은 우리 정상이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을 언급한 데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무례한 발언을 한 것은 외교적 결례라고 지적했는데요. 아울러 중국 측이 동권으로 인해 양국 관계 발전에 불필요한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한 싱 대사의 입장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폭주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묻지마 외교, 취임 1년 만에 대한민국 외교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을 위협에 빠뜨리는 처사로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 재고를 요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에 러시아는 즉각 민감 반응을 내놨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무기 공급 시작은 특정 단계의 전쟁 개입을 간접적으로 뜻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러시아군은 장거리 전략미사일 폭격기 8대 등을 동원해 지금도 동해상에서 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태가 심화된다면 러시아가 우리나라를 적대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고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 도발과 테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러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16만 교민의 안전도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범위를 인도적, 경제적 지원으로 국한했고 살상용 무기 지원이나 군사적 지원에는 선을 그어왔습니다. 기존 원칙을 하루아침에 바꿔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윤석열 정부가 우리 군의 155mm 포탄 50여만 발을 유럽으로 반출하고 있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군은 미국에게 대여 방식으로 포탄 50여만 발을 제공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 결과 우리 군은 올해 2월까지 포탄 10만 발을 미국 측으로 전달했고 우크라이나에 우회 제공한 것 아니냐는 국제적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폭로된 미국 기밀 문건을 보면 정부는 포탄 33만 발을 독일을 거쳐 우회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포탄이 경남 진해항에서 독일로 이송되는 구체적인 계획도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 언론 보도와 제보자 전원에 따르면 진해항에서 독일 노르텐함항으로 군수물자 이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제공한 155mm 포탄은 우리 군의 전투 예비량인 비축물자로 보이며 50여만 발이면 상당한 수준의 양입니다. 이를 무턱대고 제공한 것은 우리나라 안보와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큰 공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보면 지원 방식과 규모가 더 과감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 깊이 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형국으로 러시아를 적대로 돌려버리는 위험천만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러시아 현지에 법인을 두고 있는 현대차, LG전자, 삼성전자, 팔도 등 160여 개의 한국 기업들이 날벼락과 같은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 국익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안보적, 경제적 위기로 몰고 가는 처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대만 해협 갈등에 대해 무력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발생했다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그러한 변화에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갈등은 미중 갈등의 최전선으로 우리나라가 섣불리 편협정에 참여하기에는 너무나도 리스크가 큽니다. 자칫하면 우리나라 혹은 주한미군 기지가 대중전선의 전초기지로 쓰일 수 있으며 유사시 참전 압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노골적으로 군사 도발을 강행하고 있고 제7차 핵실험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우리 군이 대비태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국익은 없고 가치와 진영만을 위시한 위험천만한 외교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깊은 유감과 함께 강한 규탄을 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감행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합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적대국을 만들지 않는 노선을 견지해 왔습니다. 밀실에서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하고 외신 인터뷰를 통해 소통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태의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익이 걸린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외교 정책 전반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보나 피해자 인권과 직결된 외교 사안을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협상의 폐를 미리 내보여 협상력을 소진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명 실익 없는 보여주기식 깡통 외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일방주의적 태도가 외교안보 리스크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방미를 앞두고 미국을 의식해 인터뷰한 것 같은데 국익에 플러스 요인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가능성이 더 많은 상황이라며 외신에 왜 이런 식으로 인터뷰했는지 의아스럽기만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냥 보여주기식 외교, 가오잡는 외교, 알아서기는 아무 생각 없는 외교로 대한민국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 건드리는 국가가 하나같이 한국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약한 국가가 아닐까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이란, 아랍에미레이트 등 어디 하나 일방적으로 갑질할 수가 있습니까? 이들 국가들은 핵무기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간단히 관세나 규제 등의 카드만 꺼내도 한국의 먹거리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 정권 때 일본의 반도체 관련 보복이 대표적인 예인 거죠. 이 국가들은 가까이 있는 북한과의 문제는 물론이고 통일, 그리고 그 이후까지 긴밀히 협조해야 하는 관계로 얽혀 있는데요. 하다못해 현상 유지라도 하려면 관계를 잘 유지하고 관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놓고 무시하고 도발하며 상대를 깔아뭉개고 있는데요. 앞으로 관계를 복구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듯합니다. 대체 이러는 이유는 뭘까요? 혹시 전쟁이라도 일으키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마저 드는데요. 전쟁을 일으켜 전시를 이용해 장기 집권을 노리려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황당한 생각인데요. 설마 이렇지는 않겠죠? 죄송합니다. 뭐라든 상상 이상이기에 저도 상상의 나래를 펴봤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테니 말이죠.